물리치료사의 노동 권익을 위한 임과 함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돈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관심이 많은 주제였죠. 아직 안 보셨다면 위에 더보기를 클릭해주세요. 네, 위에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리치료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실업급여, 해고, 사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과 함께에서 상담을 맡은 임득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는 것인지, 혹은 병원에서 나를 내보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진쌤은 그만두는 경우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뭐 내가 다니기 싫어서 때려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총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을 해주셨죠. 내가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게 그만두는 경우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일 텐데 로또가 당첨되거나 아니면 주식이 확 오르거나 아니면 코인을 잘 타거나 등등의 이유로 내가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다른 병원에 가기 위해서 그만두는 경우, 사직이라고 해요. 예. 권고사직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권고사직도 내가 그만두겠다는 사직과 한 부류입니다. 예를 들면 권고사직이라는 거는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권고하고 이거에 응해서 나도 그만둘 생각이 있었다. 권고사직이에요. 두 번째로는 회사에서 나를 내보내는 경우, 병원에서 나를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는 해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하는 게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정년이 도래하거나 아니면 병원이 문을 닫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뭐 등등의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강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말씀드렸어요. 예. 다만 말씀드렸었죠. 그 전에 동료들은 다 계약이 갱신됐는데 나만 안 돼. 잘못됐잖아요. 이건 해고나 다름없으니까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만두는 것의 종류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만두냐에 따라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고요. 실업급여를 예. 받는지 안 받는지도 달라집니다.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서 제가 좀 네. 여쭤볼게요.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는데 그만둘 때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아요. 네. 왜 그런 거죠? 도대체 실업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담 정말 많거든요. 왜냐면 고용보험료는 내가 계속 내는데 내가 그만둘 때 왜 실업급여 안 주냐? 이런 상담이 많아요. 이게 쉽게 말씀드립니다. 건강보험 가입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안 아프면 건강보험 안 타죠. 똑같습니다. 고용보험은 안에 실업급여가 있는데요. 실업급여 얘기하기 쉽게 얘기하면 구직급여입니다. 네. 구직을 위해서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요건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됩니다. 180일, 6개월만 6개월 정도? 네, 근무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주 5일제 근무 노동자라고 보면 일주일에 며칠 돈을 받냐면 주 6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주휴수당. 예. 배웠어요, 우리. 예. 그러면 하루치는 안 받잖아요. 네. 고용보험료는 내가 돈 받는 거에 따라서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주 6일로만 계산됩니다. 그러면 180일 채우려면 한 7개월 정도 근무해야 안정적으로 채워지게 돼요. 그렇네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A병원에서 5개월 근무했다. 음. 그러다가 한 3개월 쉬었어요. B병원에서 3개월 근무했어요. 그 다음에 또 1개월 정도 쉬고 C병원으로 갔어요. 2개월 정도 근무한 다음에 그만뒀어요. C병원에서 나가라고 해서 이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8개월 동안 A, B, C 다 합치면 180일 넘으니까. 예,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조건은 180일을 채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 의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원칙은 비자발적인 경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해고를 당했다. 비자발적으로 보겠죠. 두 번째,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가라고 한다. 뭐 비자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병원이 없어졌다. 비자발적이죠. 다만 아까 전에 계약 기간 끝났을 때 이런 상담들이 있어요. 물리치료사분이 오셔서 병원에서 계약 기간 끝났는데요. 병원은 계속 근무하재요. 저는 계속 근무하기 싫어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네, 글쎄요 하셨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직의사 없는 걸로 판단해요. 병원에서 계속 잡았잖아요. 네.
아, 그러면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아, 잠시만요.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인 경우에만 구직급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가 예. 가능한데요. 예외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다 그만뒀을 거야 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어도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 번째, 임금이 20% 정도 줄어요. 근무 시간 20% 정도 줄어요. 이게 2개월 동안 계속 가요. 이런 경우라면 계속 일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혹은 임금이 한 달씩 밀려요. 이런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종교, 성별, 뭐 노조 가입을 이유로 나를 따돌린다거나 괴롭히는 경우, 그 다음에 성적인 성희롱을 당하거나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조치를 요구했는데 병원에서 아무 조치가 없는 경우, 계속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예. 또 개인적인 사정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파요. 8주 동안 병원에서 일을 쉬래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병원에 갔습니다. 원장님, 저 8주 동안 쉬어야 되는데요. 이러니까 아, 우리 물리치료사 4명밖에 없는 거 알잖아. 안 돼. 이러면 그만둘 수밖에 없겠죠. 혹은 우리 부모님이 한 30일 이상 간호를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부모님 아프셔서 이런데 좀 쉬어야 됩니다. 근데 안 된대요.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 못 쓰게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가족들이랑 같이 살려고 이사를 가요. 아니면 병원이 이동한대요. 그래서 내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넘게 걸려요. 계속 다니기 어렵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도 이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그만뒀을 거야 라고 인정되는 사유라면 가능합니다. 좀 쉽지 않은데요. 네. 비자발적이면은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이면은 좀 쉽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해고인 경우에는 못 받는다고 하는데 네. 노무사님이랑 얘기한 거랑 좀 다르네요. 네, 아까 전에 해고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다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정말 중대한 잘못을 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병원에서 일하는데 병원 납품업체가 있습니다. 돈을 줘요, 저한테. 돈 주면서 우리 거 납품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납품을 받아요. 이런 경우 정말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예. 혹은 병원의 기밀을 다른 병원에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요. 이런 식으로 중대한 잘못을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안 됩니다. 또 뭐 일주일 동안 무단결근했어요. 연락도 없이 그냥 병원에서 연락도 안 받고 그냥 일주일 동안 안 나갔어요. 이런 경우라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구직의사 없다 라고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안 됩니다. 다만 이 경우를 제외한 해고는 다 실업급여도 가능해요. 근데 헷갈려 하신 게 뭐냐면 실업급여를 타러 고용센터에 가요. 그러면 고용센터 직원이 이럽니다. 해고당하셨나요? 그러면 서약서를 쓰세요. 이래요. 어떤 서약서를 쓰냐면 해고는 뒤에서 나중에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신고를 해서 부당해고로 인정됐어요. 그러면 해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복직을 시켜야 돼요. 해고 기간에 임금을 다 줍니다. 병원에서. 고용센터 입장에서는 임금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실업급여 받으신 거 다 그냥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네. 그러니까 해고도 가능하다고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해고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해고는 내가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병원에서 마음대로 이제 나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뉴스에서 보면 해고는 살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고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예, 5명 이상인 병원에서는 이 해고를 당하면 이건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노동위원회에다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냐? 나중에 7강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쓰는지도. 해고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내가 이유인 경우.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질러서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를 받아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 징계해고라고 합니다. 또는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내보내는 경우 통상해고라고 해요. 보통은 징계해고가 많기 때문에 징계해고 위주로 볼 거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병원의 경영사정이 악화돼서 병원의 이유 때문에 나를 내보내는 경우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이 2개의 요건을 좀 볼게요. 징계해고 같은 경우는 내가 잘못한 경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병원에서는 이 사람을 해고하려면 예를 들면 진쌤이 뭔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누가 봐도 잘못된 거야 돼요. 예를 들면 하루 무단결근했다고 나간다? 이거 사회적으로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 부당하다고 볼 수 있죠. 2번째로는 병원 내부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 노조가 있다면 단체 협약이 있어요. 여기에 징계, 해고하는 경우에 이러한 절차를 거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차 안 거쳤으면 부당합니다. 3번째는 해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로 몇 월 며칠
부로 해고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잘못 때문입니다. 명시를 해줘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는 진쌤이 있고 다른 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제 원장님인데 이 A라는 사람은 좋아요. 진쌤은 별론 거야. 아, 진쌤만 억울하네. 해고돼요. 억울해요. 그럼 억울하죠. 이것도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리해고 같은 경우는 내가 이유가 아니라 병원이 이유잖아요. 병원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봅니다. 그래서 병원이 나를 내보내지 않으면 경영을 못할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해고 말고 다른 방안을 열심히 강구해봤어요. 예를 들면 희망퇴직을 한다거나 뭐 권고사직을 한다거나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낸다거나 이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고할 수밖에 없을 때 이 경우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해고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진쌤도 있고 여기 50명이 일하고 있는데 왜 진쌤이 나가야 되냐. 합리적이어야 돼요. 네. 네 번째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과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동자 대표와 50일 전부터 누굴 내보낼 건지 어떤 자구책을 할 건지를 다 협의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상담이 있었어요. 네. 현재 구로구 재활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계신데 치료실 하나가 폐쇄되면서 해고당할 위기에 처하셨나 봐요. 이게 정당한 걸까요? 이 상담의 경우에 후자죠. 그 병원 사정에 의해서 내보내는 경우 정리해고입니다. 한번 볼게요. 치료실이 엄청 많아요. 이 병원엔 치료실 10개 넘게 있어요. 예. 근데 하나 폐쇄된다고 나를 내보내요. 정당할까요? 아니겠죠. 네. 혹은 다른 지점도 있고 다른 지점 발령 낼 수도 있는데 나를 내보낸다. 부당하네. 네, 부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혹은 뭐 노동자랑 협의도 안 하고 음. 그다음에 이 해고 합리적인 선택의 이유도 없이 그냥 날 내보낸다.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런 상담도 있었어요.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한 이틀 정도 지각했나 봐요. 예. 네, 근데 원장이 바로 나가라고 했대요. 이게 가능한 걸까요? 뭐 해고를 당일날 통보해도 되는 건가요? 부당한지 여부는 나중에 다퉈보고요. 다만 해고는 특별하죠. 내가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3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한테는 병원은 30일 전에 해고를 통지해야 됩니다. 5명 미만인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30일 전에 통지를 안 한다라고 하면 30일치의 기본급을 지급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5월 20일 날 병원장이 옵니다. 그래서 5월 30일까지 일하고 나가래요. 아까 전처럼 이틀 동안 무단결근했으니까. 이런 경우라면 30일 전에 얘기 안 했잖아요. 예. 30일치 돈을 줘야 됩니다. 오호. 예, 또 해고는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종이로 해고 일자와 해고 이유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큰 잘못을 했어도 해고 종이로 안 받았다. 이거는 무조건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내가 그만둘 생각이 없다면 병원에서 나를 내보내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죠? 예. 해고라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들이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처음에는 구두로 나한테 나가래요. 그래서 나갔어요. 이제 계속 출근할 수가 없잖아요. 출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억울한 거예요. 노동위원회에다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하고 30일 전에 얘기를 안 했으니까 30일 돈도 달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병원에서 저희 나가라고 한 적 없는데요. 이 사람이 그냥 스스로 나갔는데요. 오호. 이렇게 얘기해요. 말을 바꾸네. 그래서 확실하게 나가라고 면담을 하면 이걸 녹음하고 증거로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꼼수를 부리냐면 실업급여 받게 해줄게. 권고사직 형태로 가자. 내가 권고사직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병원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나는 이게 응한 거예요. 나도 그만둘 의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만두기 싫으면 안 된다고 하세요. 그럼 해고하세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예, 사직서를 쓰는 순간 아까 전 얘기했죠. 부당해고 뭐 해고 절차 막 얘기했는데 다 안 지켜도 됩니다. 그리고 해고 예고수당 청구 못 해요. 30일치 돈. 그리고 뭐 서면 통지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실업급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나가라고 한다. 그럼 사직서를 쓰지 마시고 녹음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이런 상담도 있었어요. 물리치료사분이 7월까지 일하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네. 6월에 가서 얘기하니까 병원에서 그만둘 수 없다고 했대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계약 기간은 지켜주는 게 원칙입니다. 전세집 생각하시면 돼요. 전세 계약 2년은 지켜줘야 되잖아요. 다만 임금이 갑자기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뭐 동료로부터 계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거나 원장이 뭐 폭언을 한다거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정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내가 4월 달에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면 5월까지 근무한 후에 퇴사 처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7월까지 근무하고 싶으시면 5월 달에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으면서 갑자기 그만뒀으니까 이 손해에 대해서 책임져라.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라면 병원에서 그거에 대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손해가 내가 그만뒀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 병원이 증명을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군요. 예, 증명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갑자기 그만뒀으니까 퇴직금에서 손해배상이 100만 원 깔게. 임금에서 얼마 깔게. 요거 불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그만뒀으니까 퇴직금을 적게 준다는 병원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손해배상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해당 기간 동안 무단 결근 처리할 거야. 결근 처리할 거고, 그러면 평균 임금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퇴직금 계산 시에 3개월 임금이 되게 중요하다고. 중요하죠. 임금이 줄어드니까 퇴직금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몇 월 며칠까지 그만두겠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좀 어려운 얘기긴 해요. 퇴직금 내가 직전 3개월치 조금 일 적게 했다고 해서 뭐 3년, 4년치 퇴직금이 줄어들면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적어도 내가 3개월치 임금이 근로계약서상 기본급보다 적다면 기본급 수준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마음대로 삭감할 수는 없고요. 일정한 수준은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직하는 건 어려우니까요. 저희한테 꼭 연락을 주시고 사직서를 제대로 확실하게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1강에서 이야기하긴 했었는데 근로계약서에 있는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나가라고 하거나 수습기간이 끝났다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셨죠? 지난 시간 복습입니다. 여기 위에 있죠? 누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로계약 기간이 나간다면 원칙적으로 자동 종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동료들은 다 계약 갱신됐는데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갱신에 대한 규정도 있는데 나를 내보낸다고? 사실상 해고랑 다름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또 수습기간에 대해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보통 일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그럼 병원에서 어떻게 일을 못했는지 그리고 병원에서 이 일을 못하니까 잘하려고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조치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난다고 수습이 중에 나간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한테 상담을 해주시고 7강에서 얘기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전화해 주시고요. 예, 이번 시간에는 그만두는 이유들, 실업급여 해고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 볼까요? 다음은 갑질을 당한 경우 그리고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법리적인 내용을 토대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응 방법, 직접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갑질 당하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영상 보시고 저희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요. 제가 나중에 7월 19일 날 특강할 때 부당해 구제 신청 그리고 임금 체불 관련한 내용을 할 때 Q&A 형식으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다음 화면을 캡처해 주시고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